안녕하세요. 비폭력 대화 MBC 시리즈 18회 차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론과 방법들을 배워봤는데요. 실제로 혹시 실천해 보셨나요? 아, 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머리로는 알고는 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자꾸 예전 방식으로 이게 반응이 되더라고요. 음, 그렇죠. 쉽지 않죠? 사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MBC를 실천하면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예. 그 비폭력 대화를 배운 사람들이 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실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게 MBC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건 관찰이 아니라 판단이다라고 지금 감정이 아니라 생각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거죠. 아,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가르쳐 주려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 마음은 이해하죠.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의 표현 방식을 비판받는 것 같아서 불쾌하거든요. 비폭력에서는 다른 사람을 고치는 도구가 아니라 나 자신만 어,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지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있겠죠? 예. 다른 실수들도 있나요? 가짜 비폭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MBC 형식을 갖췄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비난하거나 조작하려고 하거나 하는 의도가 있죠. 내가 관찰을 한 바로는 내가 관찰한 바로는 당신이 게으른데 나는 실망스럽고 성실함이 필요해서 더 열심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어, 정말 듣고 보니까 형식만 갖춘 거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진정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음, 우선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알아차려야겠죠. 내가 지금 정말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구나. 아니면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가. 그런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또 다른 어려움으로는 완벽한 비폭력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평소에 예를 들어 짜증나 라고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는 지금 자극받은 느낌과 함께 평온함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어 라고 하면 좀 어색하죠. 예, 맞아요, 선생님. 정말 그럴 때 너무 기계적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 MBC의 정신을 살리되 자연스러운 표현을 쓰는 게 좋아요. 지금 좀 힘들어 라고요. 아니면 조용한 좀 환경에서 쉬고 싶어 라고 해도 MBC 적으로는 표현이 되거든요. 예, 특히나 이게 감정이 격할 때는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화가 많이 났을 때 그리고 또 상처를 받았을 때는 MBC를 생각할 여유가 없죠. 그럴 때는 우선 자신을 달래는 게 먼저이겠죠.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제대로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다. 잠깐 시간 좀 가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솔직히 제가 그렇게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MVC를 모를 때는
여전히 어려움을 느껴요. 그렇죠. 상대방은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비폭력을 쓰려고 하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이 비폭력 대화 용어를 모르더라도 진심은 느낄 수 있잖아요. 예, 이건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비폭력 대화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자꾸 제 스스로가 자책을 하게 되거든요. 음.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걸 자책하는 마음부터가 MBC는 아니에요. 자신에게도 공감이 필요하거든요. '아 내가 비폭력을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돼서 답답하네. 성장하고 싶은데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라고 자신을 이해해 주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계속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 느낌에 '아 나는 발전이 없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서양 문화에서는 We learn by mistakes라고 해요. 실수가 바로 배움이거든요. 마샬 로젠버거 박사도 실수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실수를 통해서 나 자신의 패턴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수해서 배울 수가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실수한 후에 복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아, 그때 내가 왜 방어적으로 반응했을까? 어떤 감정과 욕구가 있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자신을 좀 탐구해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 앞에서 이게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많이 창피하게 돼요. 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관계에 도움이 돼요. "아까 내가 방어적으로 반응했네. 너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미안해. 다시 이야기해 줄래?" 라고 하면 상대방도 '아 이 사람이 진짜로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전진이 느려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비폭력에서는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조금 조금씩 변화하게 되거든요.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오늘 한 번만이라도 공감적으로 들었구나. 아니면 이번엔 내가 방어하지 않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구나. 이런 작은 성공을 경험하고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고민이요. 사실 이렇게 노력을 해도 주변 사람들이 변하질 않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져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지만 MBC에서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MBC는 어, 실망할 수 있어요, 먼저는. 하지만 그 목적은 내가 더 진실하고 평화스러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변화는 더 덤이 되겠죠. 내가 변하면 관계의 역학도 자연스럽게 변하거든요. 그래도 사실 때때로는요. 예전 방식이 더 쉽게 느껴지거든요. 그럼요. 당연하죠. 수십 년간 써온 패턴인데 바꾼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전 방식이 더 익숙하고 더 훨씬 편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방식이 정말로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음, 단기적으로는 쉬워도 장기적으로는 관계가 깊어지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요, 선생님. MVC를 배우면서 이게 오히려 더 예민해진 것
있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의식이 높아지면서 예전에는 무심코 넘어갔던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성장의 증거예요. 예민함도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세요. MVC를 계속 연습을 하려면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상대에 대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호기심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일지, 상대방을 뭘 원하고 있는 걸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면 MBC가 부담이 아니라 재미있는 탐험 놀이가 돼요. 그리고 하다가 동기가 떨어질 때가 오면 그땐 처음 MBC를 배우게 된 이유를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더 깊은 관계를 원해서였나요?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어서였나요? 그런 초심을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저희 일상생활에서요.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죠.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화가 났을 때 지금 내가 뭘 원하고 있지라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혼자 연습하는 것보다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 아니면 이렇게 관심 있는 저희 연습 모임에 함께 동참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 더 잘 소통해 보자 하고 제안하고 실수해도 서로 격려하는 그런 연습 그룹이 중요해요. 혹시 책을 읽거나요? 영상을 보는 것은 어떤가요? 음, 계속 배우는 거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MBC 관련된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도 좋겠죠. 새로운 작업과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이 MBC가요, 선생님, 실제 상황에서 딱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기쁨이 정말 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 순간들이 정말 소중하게 기억돼요. 갈등이 평화롭게 해결되었을 때, 상대방과 진정으로 연결됐다는 느낌을 가졌을 때, 자신의 마음을 또 솔직하게 표현했을 때, 그 기쁨이 계속 연습하게 되는 에너지를 만들어 주거든요. 예,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면요. 어떤 변화들을 기대할 수가 있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내면의 평화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갈등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관계적으로는 더 진실하고 더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내가 변하면 내 주변 사람들도 좀 영향을 받겠죠. 직장, 가정, 그리고 또 나아가 내 공동체의 분위기가 더 평화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더 확산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작은 물결이 돼서 큰 파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음, 그 말씀은 완벽하게 제가 이해를 못해도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해요. MBC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성을 추구하죠. 서툴러도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노력하면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어, 선생님,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마음이요, 이게 한결 편해졌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볼까요? 실수는 배움의 기회예요. 음,
우리가 비폭력으로 경찰이 되거나 완벽하려고 하지 않고 실수를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중요해요. 서툴러도 진심으로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나 자신에게도 공감과 이해를 베풀 수 있거든요. 열심히 달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지속적인 연습과 호기심이 성장의 우리 열쇠라는 거.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공들을 자주 축하해주고 또 매일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선생님.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비폭력 대화에서 커뮤니티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 나눠볼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혼자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방법을 또 찾아봐요. 실수해도 자책하지 않는다. 실수할 때마다 또 배울 기회를 가졌구나라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봐주는 한 주간 보내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